그 도자기 하면 좀 중국이 유명하고 뭐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청자는 우리나라 고유의 자기다 이런 게 맞는 말인가요? 그거는 잘못됐어요. 청자라는 것은 첫째 유약을 얘기하는 거거든. 네. 백자하면 하얀 바탕에 네. 또 저렇게 투명한 유약, 그래서 유약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네. 청자라는 거는 중국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옥을 네, 보유하고 있으면 네. 권위의 상징이고 뭐 자기 죽어서도 뭐 영원하다 네.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저게 소모가 너무 많이 되니까 정부에서 네. 그 연금술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네. 이거 이러다가는 자원이 고갈되겠다 오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 부서에서 잘 맡아서 해라 해서 네. 한 게 이 칼라에 도자기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옥색 칼라에.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뭐랄까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도 네. 은연중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이 사람들이 관료, 네. 정부에서 하는 그 가마들이 있는데,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관료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서 상납하고 싶고 인정받고 네. 싶은 그런 심리들이 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뭐 한 200명 정도의 그 청자를 만드는 기능자들을 밀 수입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을 중국에서 데려다가 만들게 하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습득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중국에서도 어디 세계에서도 못한 상담 청자, 파내고 그 자리에 다른 색깔을 집어넣어서 표면을 똑같이 하는 거. 근데 이게 이런 장이라든지 나무에도 네. 상감이 있고 네. 또 금속에도 상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을 파내고 거기다가 좀 더 강한 쇠를 두드려 박은 다음에 네. 그 말하자면 대패 같은 거로 밀어내면 다른 색깔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게 그것도 상감이고 나무에다가 하는 것도 상감이고 도자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파내고 거기다 네. 다른 재료로 다른 컬러로 메꾸는 것, 그게 그 상감인데 기법을.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됐다. 그러니까 청자는 중국에서 원래 시작된 건데 상감 청자가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그렇죠. 네. 특별한 자기군요. 그렇죠. 예.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네. 유명한 거예요. 청자는 다른 자기랑 굽는 방법이나 뭐 이렇게 뭐 제작 과정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네. 제작 과정이라면 다르다는 건 상감 청자인 경우니까 그 파서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네. 시간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고, 네. 근데 이제 청자의 생명이라면 그러니까. 색이니까 네. 그 색을 얻어내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환원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뭐 여기에서는 리덕션 바이올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속에 연기가 가득 차고 굴뚝에서는 잘 못 빨아들이게끔 조작을 해서 네. 950도에서 한 1220도까지 그렇게 떼야 돼. 그래야만 이렇게 비슷하게 청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요 뒤에 의자 뒤에 있는 저 누런 도자기가 나오는 거죠. 납작한 거. 그러면 저런 누런 빛깔은 더 고온에서 구워진? 아니, 똑같은 데서 구웠는데 전기가마에 네. 넣으면 저런 색깔이 나온다. 파랗게 돼야 될 것이. 유약은 똑같은 유약인데 네. 불 때는 것에 다르다 이거지. 색깔이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캐나다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네. 가스로 떼서 장작으로 뗀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지. 가마 안의 분위기를. 그렇게 해서 청자를 얻어내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배우면 다 하는 거고. 꽤 어려운가 봐. 2번 묻는 것 같거든. 저요? 그러니까 평소에 쓰던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장작을 아궁이다가 그런 건 처음 못 보겠지만 뭐 집어넣으면 네. 너무 집어넣으면은 이게 굴뚝으로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그냥 너무 꽉 집어넣으면은 이 불이 앞으로 낸다고 그래. 막 연기가 네. 막 나와. 네. 그러면은 그걸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 가마라는 공간에다 연료를 가스라도 많이 집어넣으면은 네. 조금씩 넣어서 활활 타게 해야 온도가 잘 오르는 거거든 원래.
근데 아주 포화 상태에 소화 못해.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안에 압이 생겨가지고 네. 바깥에 산소 같은 게 잘 못 들어오게 돼.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오래 지속돼야만 즉 어떤 얘기냐면 연료가 네. 정말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가야만 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그 연금술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 왔는지 참 궁금해. 네. 이렇게 생활 도자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관상용뿐만 아니라 그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자기들도 많이 만드신다고. 많이 만들지. 그리고 또 그 예술 작품하고 결합이 돼서 뭐 시를 쓰신다던가 그런 얘기. 여기 이제 밴쿠버 예. 문인협회에서 한번 그러니까 시도전. 네. 그러니까 도자기보다 앞서가는 거지. 시가 먼저 나오니까 나는 도시전 하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시골에서 안 하고 도시에서만 하나 그럴까 봐 또 시도전이라고 그래서 네. 여기 문인협회 회원들이 자기는 물레를 찰 줄 모르니까 네. 뭐 어떻게 그려준다든지 해서 네. 나한테 주면 내가 그 크기라든가 그 맞춰주면 자기네들이 시를 쓰는 그래서 도자기에다. 전시를 그런 전시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여기 놀러 와서 가장 흥미가 있었던 건 유골함.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유골함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이렇게 뭐야 그러니까 무덤 뭐 하는 것처럼 좀 엄습하고 무서운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것도 유골함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아, 이것도요? 그래서 이게 뭐 요 안에는 말하자면 유골을 담을 수 있게 그리고 요걸 덮어놓고 뭐 등대 모양으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요 옆에는 항상 이건 지금 조화지만 네, 네. 항상 물을 넣고 그 안에 들은 유골함에 대한 네.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정원을 만드는 그런 생각으로 디자인한 거고 하여튼 그러면 이거는 집에도 둘 수 있는 거죠? 지금 문화가 여기 캐네디언들도 그렇고 집에다 네. 다 두는 아. 좀 옛날처럼 내가 알기로 이렇게 뭐랄까 바다라든가 산에 네. 뿌리는 것 아마 금지돼 있고 한국도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선생님 제자 얘기. 선생님 그 제자도 많이 육성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뭐 여기 학교들에도 강의 나가시고. 근데 그 여기 학교들에 나가서 가르치실 때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하세요? 꼭 누가 가면 같이 가는 사람이 있지 그럼 어떻게? 그냥 근데 이제 내가 핸더슨몰에서 처음 도자기를 가르치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제일 두 사람이 정말 오래 갔지만 뭐 이란 또 뭐 캐네디언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도자기라는 건 눈으로 보고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부담은 안 갔어요. 근데 하여튼 뭐 영어라는 게 전화를 하면 헬로 소리를 제일 많이 하겠지만 네. 또 매사 생활하다 보면 땡큐 소리를 제일 많이 하겠지. 근데 우리는 땡큐 소리는 해볼 일이 없어. 뭐 누가 잘하고 간 게 있어야 땡큐 소리를 하지. 그냥 맨날 가르치다 보니까 네. 내가 누구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그런 땐 like this 하면서 가르치면 된다고 그래서 네. 내가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맨날 like this, okay? like this, okay? 그것만 하고 그래도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그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 선생님 그 수강생들이 매년 전시회를 한다고 클레이 포유 그 전시회 하는 그런 수강생들의 모임 그 학생들 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 그건 뭐 하여튼 올해가 10년째 됐고 네. 그래도 이제 회장이라고 항상 맞아 지금부터 한 2년씩 네. 2년씩 임기해가지고 그럼 지금 한 5명의 회장이 지나갔겠죠 올해. 근데 그 회장들이 뭐 중국 제자도 회장이 된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해마다 다음 해 것을 네.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되니까 갤러리에 그런 일이라든가 홍보 문제라든가 그런 걸 열심히 하고
그래 주니까 그래도 이게 10년째라고 또 숫자라도 붙지 않나 생각해.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나 뭐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 말씀해 주세요. 뭐 제자는 지금 현장에 있으니까 뭐 누구를 뭐 이렇게 들춰낸다는 거는 네. 뭐 내가 선별하는 것 같아서 좀 모르지만 그 중국 제자 누구 하나 얘기를 하면은 네. 그 뭐야 이 제자도 이 지역 그러니까 그 중국인 사회에서는 네. 꽤 그래도 인정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 자기네 그 어느 뭐 지역 신문일망정 그 전면을 차지할 만큼 네. 그렇게 기사가 꽉 찬 기사를 들고 오면은 꼭 언제부터 누구한테 배웠다, 한국 사람한테 배웠다. 네. 그런 기사 내용이 꼭 써 있을 때, 아, 내가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참 이국 만리에 와서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한 5, 6년 배웠나? 그러더니, 휴가 좀 달라고. 네.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무슨 휴가냐 하니까 나 그럴 일이 있다. 6개월만 휴가 달라. 그러니까 휴가를 줬어. 네. 그 6개월 다 됐는데 다시 들어가서 나 여기 안 다녀. 그러고서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하우스 사가지고 가마 시설 그런 거 내가 다 해주고. 그럼 그 전에 와서 선생님께 계속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뭐 좀 출가를 해서. 네. 이제 작년에는 뭐라 그래. 그냥 뭐 흙값은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잘 되겠지 뭐. 아, 선생님께 배우고 하산을 한 거네요. 굉장히 행사도 많이 참여하시고 특히 행사 참여하셔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드시고 다 무료로 그걸 또 그 보러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시잖아요. 그 돈의 문제는 뭐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도 여유가 있어서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어도 네. 그 보통 한 30명 지난번 다운타운에서는 한 70명 가량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놓아주고 번호 숫자를 놓아주고 네. 다른 데 가서 구경해라 이거지. 그리고 현재는 10번에서부터 뭐 아니 1번에서부터 10번까지만 줄 서라. 네. 그럼 나머지 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아이디어를 또 어떤 젊은 친구가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논아주는 동안 사람들이 보통 한 3, 40분 기다려야 되니까 네. 여기에다가 진열해놓은 청자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한테서 그걸 얻으려고 그것도 한 3, 40분씩 기다리는 사람 또 어쩌다가 보면 새치기에서 싸우는 거 보면 나도 존재감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게 지금 한 12회, 13회쯤 되는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 축제에. 네. 근데 그 내가 갔을 때부터 한 7회 때까지 항상 그 1시간 전에 네. 행사가 12시인데 11시쯤 돼서 자기가 서야 할 제일 나와 가까운 위치에 줄을 서 있다가 네. 12시 되면 이제 내가 놀아주는데 그거를 7년이나 그 1등으로 와서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화제가 돼서 집사람하고 오늘도 중국 남자 올려나?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좀 큰 거를 하나 아침에 가서 만들어서 따로 뒀다가 네. 그 줄 서고 그러면은 누군 크고 주느냐 안 그러면 막 싸움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맡긴 것처럼 준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이런 차 세트를 네. 선물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무슨 기념우표라든지 네. 무슨 우리 한국말로는 조폐공사 뭐 이런데 있는지 그리고 기념주화 네. 또 기념우표 이런 네. 거를 잘 갖다 줘. 그래서 네. 참 나는 그 즉석에서 만든 흙 덩어리인데 네. 그것도 그렇게 귀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 그런 고마운 선물 우리 또 손자들 한국 갖다 주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돈 욕심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 밥은 먹고 살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무료로 나눠주고 그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이렇게 계속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일 하다 보면은 네. 할 때 있으면 불러요. 다른 커뮤니티도 다른 네. 나라에도 갈 테니까 네. 또 가서 이거 논하주다 보면 그 줄 서 있는 사람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비교하게 돼. 그때 야 이거 사람이 살 맛도 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남이 안 한 거 하는 걸 좋아하거든. 남이 이런 걸 하고 내가 아 이거 어디 영국에서 보고 와서 내가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또 우습지만 네. 난 내가 그냥 이렇게 아까도 큰 아이디어라고 하면 실수도 있지만 이건 영원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뭐 거기다 한글까지 쓰게 해서 놀아주는데 뭐 얼마나 신나. 선생님, 예술은 창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선생님은 몇 번 뵀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이디어도 넘치시고 에너지도 넘치시고 그런 그 끊임없는 창작 그런 그 글쎄, 욕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술의 글쎄, 힘인가요? 그건 뭐 아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냥 남하고 달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네, 그 자체가 발상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제자들도 그런 제자들이 있지만 네. 어디 남의 것만 보면 사진을 찍어.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그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다는 그 네. 제자도 옛날에 핸더슨석 만났을 때 내가 여기 BC주 도자기 조합에 네. 가입을 해가지고 그 무슨 전시를 여러 사람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 나름대로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그걸 열심히 찍어. 그래서 참 말은 잘 안 되고 그 당시 내가 그걸 도와주는 그 밑에 HSBC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을 시켜서 네. 결론은 뭐 이런저런 야단칠 거를 다 야단쳤지만 마지막에 한 얘기가 생각나는 건 다른 어떤 전시장에 가서 모르는 사람 전시장에 가서 뭐랄까 예의가 있는 척 네. 저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도 하지 말아라. 그건 예의도 아니지. 그건 남의 작품 그렇게 찍으려고 하는 그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 금방 보조품 될 계기가 되잖아. 근데 그렇죠. 요즘은 뭐 거의 그냥 뭐라 그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네. 그걸 베끼는 시대가 돼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은 그 아이디어 작품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야 뭐 이렇게 정말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생각은 그래도 남과 달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큰애하고는 좀 생각이 비슷한 게 있고 네. 그래서 걔하고 얘기하면 항상 내가 전화를 해도 물어보고 어떤 때는 그 사진 찍어서 또 카카오톡으로도 보내고 야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아빠 근데 여기는 뭐가 어떻게 했고요? 여긴 뭐가 됐고 맨날 야단 맞아. 나 그렇게 살아.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막 새로운 걸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는데 생각은 항상 그렇죠. 그냥 좀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책에서도 느끼지만 하여튼 네. 사물을 뚜렷하게 봐라. 이제 관찰해라. 뭐 뒤집어 봐라. 부딪혀 봐라. 뭐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보다 보면 그게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것도 생각도 나고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뭐야 아까 그 얘기한 술잔 네. 그것도 뭐 그냥 주면 되는데 네. 바로 거기서 우리나라의 문화 한 면을 가르쳐주고 전장터에 갈 때 딱 마시고 버리는 잔이지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원샷이지. 먹다 조금 남기고 뭐 가다가 또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보거나 앞뒤 시간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조금씩 남과 다른 생각이 나겠지. 그러면 선생님 도자기 말고 다른 거 좋아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뭐 어떤 쪽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뭐 다른 취미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거? 글쎄 뭐 별로 없어요. 그냥 도자기만 오직. 아니야 도자기도 그래. 지금 뭐 도자기 매일 만든다고
뭐 어디 소모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칠 뿐이죠. 가르칠 뿐이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와 준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네. 그 유명하시더라고요. 밴쿠버에서 선생님 댁에 그 사모님의 음식 솜씨와 선생님 댁에 가면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눌 수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방송으로 하면은 우리 다 찾아오나? 우리 생활에 또 이렇게 영업직도 아닌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요. 글쎄 뭐 남들한테 물어보면 다 거창한 뭐 계획이 있고 그러겠는데 나는 또 거창한 것도 없고 또 이 지역에 네. 여기 물론 밴쿠버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어딘가에 그 한국 전통 가마를 하나 만들고 네. 그거 한번 불 때 봤으면 좋겠어요. 전통 가마? 네. 그래서 우리 그 벽돌 찍는 거 그거 다 한국서 만들어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나 하고 싶은 거지 뭐 여기서 도자기 만들어서 어디 거래처를 좀 알려달라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냥 뭐 이 생활 가르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좋아. 그것도 실용성이 없으면 괜히 욕심이겠지 뭐. 그렇잖아요. 네, 오늘은요, 한국의 고유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도자기를 통해 캐나다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도암 김정홍 선생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예술을 잘 모르는 저의 눈에도 이곳의 도자기들은 각각이 참 아름답고 또 품이 있고 바라보면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 한국에서 온 흙으로 한국 전통 장인의 손을 거쳐 태어난 것이어서 더 그런가 봅니다. 오늘 정은정의 아침마당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